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팩트체크 주간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민 MC 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제1회 팩트체크 주간행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2회 팩트체크 주간은요, 지난해에 이어 팩트체크 필요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팩트체크넷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특히나 이번 제2회 팩트체크 주간에는요, 허위정보 예방 쇼폼 영상 공모전과 또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허위정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도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간 행사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유튜브와 화상으로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팩트체크 주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체크 주간 행사는 지난해 처음 팩트체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진실을 보는 힘 팩트체크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미국 듀크대 빌 어데어 교수님, 세미나 발제를 해주실 주한 호주 대사관 시들 부대사님, 그리고 국내외 주요 기관의 발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는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활성화는 코로나 극복과 우리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올해 두 돌을 맞는 팩트체크 주간 행사가 우리 사회의 진실을 보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조한규 이사장님의 개막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조한규입니다. 제2회 팩트체크 주간 행사의 발표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팩트체크 주간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듀크대 리포터스 레브 빌 어데어 교수님과 뉴트라르 루벤 미즈게님, 풀팩트 앤드류 더드필드님, 호주 대사관 시들 부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팩트체크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느라 힘쓰고 있는 팩트체크넷,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 뉴스톱을 비롯해 이번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재래식 전투와 함께 허위 정보를 현대 공격 무기로 활용하여 공포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론 왜곡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치명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허위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팩트체크 주간의 슬로건은 시력 2.0, 진실을 보는 힘,
팩트체크입니다. 진실을 바로 보기 위해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시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5일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의 팩트체크 경험담을 공유하고 TV나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토크쇼, 세미나 등의 다채로운 기획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허위정보 대응 사례를 함께 경청해 주시고 참여하는 각계 기관과 단체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미디어 케어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팩트체크 주간을 함께해 주신 국내외 여러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한규 이사장님의 개막사를 통해서 현대사회에서는 허위정보가 전쟁의 무기로 이용될 정도로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는데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허위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또 정보 확인 습관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중한 축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님의 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입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주간 행사를 환영합니다. 최근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많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통되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그 허위 조작 정보, 허위 뉴스도 아주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분열되고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팩트체크를 어떻게 제대로 실현해낼 것인가, 그래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진실을 보는 힘, 팩트체크라고 하는 말에 정말 커다랗게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다 전진시키고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들 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진행했던 허위정보 예방 쇼폼 영상 공모전과 또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아서 총 250여 편의 작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어린이의 창의력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총 25점이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대상 1점과 각 부분별 최우수상 1점씩 총 4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치부 최우수상 수상작입니다. 네, 노주와 어린이의 가짜뉴스 NO, 진짜뉴스 OK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과 기자님이 예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이를 인터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양옆에 체카의 꼬리가 밝은 무지갯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올바른 사실 정보를 보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노주와 어린이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가짜뉴스 없는 행복한 세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최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이 작품은 서울 장곡초등학교의 김라희 어린이의 그림인데요. VR 기기를 착용하면서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라희 어린이는 가짜뉴스를 진짜 같아 보이는 속기 쉬운 가상현실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확인 습관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정말 어린이들의 창의력은
대단하다고 보이죠?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초등학교 고학년 최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이 작품은 만화예요. 안산 양지초등학교의 이주월 어린이가 보내주신 작품인데요. 그림 속 돼지가 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소겨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해서 집이 모두 날아간 모양입니다. 네, 이주월 어린이는 어릴 적 읽은 아기 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허위 정보 때문에 위험해진 돼지라는 제목으로 정보 확인 습관의 중요성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예의 대상입니다. 대상 수상자는 장곡병설 유치원의 권정후 어린이의 가짜뉴스는 무서운 괴물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괴물은 무려 10개의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분별력 없는 나쁜 시력의 많은 눈보다는 사실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괴물의 눈은 이번 주간 행사의 슬로건의 의미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어서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을 심사하신 심사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네, 한호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2 허위정보 예방 그림 영상 공모전에서 심사를 맡게 된 한호중입니다. 먼저 조금 난해하시는 주제였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출품해 주셔서 깜짝 놀랐고 즐겁고 아주 고민되는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은 작품의 완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용 전달이 얼마만큼 쉽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얼마만큼 학생다운 눈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대상 작품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가짜뉴스는 무서운 괴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린 학생이 있었어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나쁜 행위를 괴물로 표현한 작품이었는데 작품의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났고 색감도 굉장히 다채로웠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작품들을 살펴봤고요. 정말 즐겁고 긴장되는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서 저 또한 허위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 또한 허위정보 예방, 또 허위정보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에서 한 번 정도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학생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출품하신 모든 학생들 또한 정말 좋은 그림들을 출품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심사를 마쳤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2022 허위정보 예방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서 출품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호중 교수님의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네 작품 이외에도 다른 모든 작품들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작품은요, 팩트체크 주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작품들 감상하시면서 허위정보 예방과 또 팩트체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죠. 네. 다음은 영상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왔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지 또 짐작이 가는데요. 그럼 먼저 작품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들어봤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대요.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가짜뉴스 허위정보 인포메이션 에피데믹, 그건 바로 인포데믹. 불안, 공포, 먹이 삼아 커져가는 가짜뉴스. 누가 썼어? 언제 썼어? 출처 어디? 근거 충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합리적 의심으로 허위정보는 감염 예방, 똑똑하게 팩트체크.
정보 방역 필요하죠. 너도 나도 가더라 공유 버튼 거리더라 면역력은 키워가라 슬기로운 팩트체크 나를 위해 우릴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인포데믹 정보 방역 안전한 대한민국 허위정보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린 저마다의 세상에서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퍼져나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 정보는 진짜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두 눈과 귀를 가리며 혼란스럽게 하지만 한 번만 확인한다면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 팩트체크로 허위 정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시작합니다. 와, 그림도 직접 그리시고 랩까지 하시다니 이거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이 수상자분들의 소감을 안 들어보실 수가 없겠죠. 네, 먼저 우리 오늘은 대상을 수여하신 분 먼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예의 대상 배윤희님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연결되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 수상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배윤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염된 허위 정보는 터뜨려서 없애고 깨끗한 진짜 정보에서는 새싹은 그게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루를 자연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팩트체크 주간에 소개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느끼고 허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진실을 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도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최우수상 수상작 비키팀의 정지혜님 모시는데요. 혹시 연결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여쭤볼게요. 일단은 최우수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번져 있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인포데믹이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도입부를 소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들이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번져간다는 것을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 방역이 필요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가야겠다라는 것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랩과 노래로 소개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랩이 아주 그냥 수준급이시던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같이 하는 팀원이었기 때문에 잘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도전 한번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런 능력자분들과 함께 이 개막식을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이외에도 선정된 모든 작품은 저희 유튜브 채널 체카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 보니까 허위 정보의 위험성 그리고 사실 정보 확인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거듭 강조해서 또 느끼고 그러는데요. 이런 중요한 것을 널리 퍼뜨리는 데는 바로 노래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보 확인 습관을 위한 허위 정보 예방 캠페인송, 일명 체크송 함께 들어보시죠. 세상엔 많은 책 꼭 기억해야 할 책 허위 정보 예방책 check it out 누가 썼는데 이름 근거가 뭔데 출처 언제 쓴 건데 날짜 책 믿을 만하니 내용 우리 잘 아는 팩트체크 허위 정보 대비책 check it out check it out 퍼뜨리기 전에 check it out 공유하기 전에 check it out 아침 먹고 check 점심 먹고 check 저녁 먹고 check 아침 먹고 check 점심 먹고 check 저녁 먹고 check 누가 썼는데 이름 근거가 뭔데 출처 언제 쓴 건데 날짜 책 믿을 만하니 내용 우리 잘 아는 팩트체크 허위 정보 대비책 check it out 허위 정보 예방 출사책 퍼뜨리기 전에 check it out 공유하기 전에 check it out 네. 체크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집에서도 이거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정말 중독성이 강한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크송이요.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로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믿어지시나요? 잘 못 믿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요.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천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무려 라이브로 공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빨리 모실까요? 네,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입니다. Well, looky here, oh,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e're patience,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s all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that's what you say. That's what you say. You tell me, baby, please don't go away.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To every girl that I meet here, this is what I say.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 put it in hard up the road, cause no summer is g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Yeah. Well, let me think, what should I do? So many eager young bunnies that I like to pursue. Now even now they're eating up the palm of my hand. Only one can already, I gotta share it.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 say. that's what you say. Baby, please don't go away.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I never say. say. Every girl that I meet here, this is what I say.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 put it in hard up the road, cause no summer is g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 멤버를 소개합니다. 바리톤 퍼커션의 김정훈, 테너 김지현, 알토 이진희, 소프라노 모성현, 베이스의 김승태입니다.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 그룹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예,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에 저희 목소리로 체크성이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네. 드디어 저희가 직접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저희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전에 그 뭐 스타킹 또 열린음악회 등에서 소개된 바 있었던 아카펠라 그룹이고요. 저희가 불렀던 사실 유명한 광고 음악이 있어요. 체크성 이전에 나왔던 광고 음악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잠깐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렀던 체크송을 직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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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빠빠빠. 예. 기억하시죠? 예, 햄버거 광고 음악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랑받아서 이 노래 때문에 저희 이름이 3,000원인지 아신 분들 계신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팩트체크 저희 다이아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사실이야? 예, 체카송 그룹으로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저희가 불렀던 그 팩트체크송을 한번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세상엔 많은 책 꼭 기억해야 할 책 허위정보 예방책 check it out 누가 썼는데 이름 근거가 뭔데 출처 언제 쓴 건데 날짜 책 믿을만하니 내용 우리 잘 아는 책 허위정보 대비책 check it out check it out 퍼뜨리기 전에 check it out 공유하기 전에 check it out 아침 먹고 책 점심 먹고 책 저녁 먹고 책 아침 먹고 책 점심 먹고 책 저녁 먹고 책 누가 썼는데 이름 근거가 뭔데 출처 언제 쓴 건데 날짜 책 믿을만하니 내용 우리 잘 아는 책 허위정보 대비책 check it out 허위정보 예방 출사책 퍼뜨리기 전에 check it out 공유하기 전에 check it out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이거 근데 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저희 다이아의 노래이긴 합니다만 저희 멤버 중에 우리 진희 씨, 제 옆에 있는 진희 씨가 이 노래를 직접 작곡을 했거든요. 진희 씨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땠는지. 일단은 가사랑 좀 잘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한동안은 녹음을 다 하고 나서 저도 계속 부르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네가 썼는데 출처는 저희네요.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의 진희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한번 많이 널리 불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3,000원의 다이아가 아니라 팩트 체크송의 다이아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만화 영화의 주제가들을 저희가 재밌게 한번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꼭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라 비밀의 위로같이 얽힌 모험들 빛나는 희망을 싣고 어둠 뚫고 나가자. 오늘 밤엔 무슨 일을 할까? 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뾰로롱 코 마마 뼈 12살
2시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내 친구랑 함께니까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 마라 고통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내 마른 가슴 속을 적셔줄 멜로디 슬픔의 기억들에 객관을 채워줄 거야 넘치는 음악 속에 리듬을 Let's sing a song 잠시 아래 내 느낄 수 있게 내게 내일이라는 말좀 너에게서 More and more 조금만 더 너에게 용기 내볼래 이제 수줍었던 마음 열고 Many thanks for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 하지 않게 두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저 공연 계속 더 보면 안 돼요? 너무 멋진 공연이고요. 지금 되게 이른 아침인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호강하는 날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오늘 멋진 작품도 감상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네, 이번 제2회 팩트체크 주막 행사 개막식이 정말 꽉 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체카 있나요? 체카 나와주세요. 네, 체카. 네. 네, 체카 안녕하세요. 바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키운 허위정보 예방 캐릭터 체카입니다. 네, 체카 한 말씀 하시죠. 네, 체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오늘 허위정보 예방을 위한 체크 캠페인을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체카가 들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체크 캠페인 인증 마크와 서명지입니다. 이번 제2회 팩트체크 주간과 함께 시작한 체크 캠페인을 통해 허위정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연결이 살짝 어날하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카가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덥지 않으세요? 네, 조금 덥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체카가 있어서 저희가 힘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체카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허위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출처, 작성자, 날짜를 먼저 체크. 자극적인 정보에 반응하기 전에 공신력 있는 근거인지 체크. 마지막으로 확신하기 전에 다양한 입장의 정보를 함께 체크. 체크 했습니다. 안전한 정보 이용 문화 형성을 위해서 나부터 신중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저 사회자 전은이도 체크 캠페인에 동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와 체카와 함께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 부탁드리고요. 허위 정보 예방과 안전한 정보 이용 문화 형성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체카 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허위 정보 예방을 위한 체크 캠페인에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체카.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진짜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이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기조 강연은 듀크 리포터스 랩의 디렉터이자 듀크 대학교의 빌 어데어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를 드리자면 듀크 리포터스 랩은 미국 듀크 대학교의 샌포드 공공정책대학의 팩트체크 중심의 저널리즘 연구기관인데요. 팩트체크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팩트체커에 대한 가이드와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듀크 리포터스 랩의 연구는 팩트체크의 범위를 확장하고 팩트체커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도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 제2회 팩트체크 주간행사의 기조 강연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요. 그만큼 또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빌 어데어 교수님 강연 후에 저희 깜짝 퀴즈 이벤트가 있어요. 강연 잘 들으시고 선물도 많이 가져가세요. 네, 이번 기조 강연은 사전에 녹화되어 한국어 자막을 삽입했고요.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는 빌 어데어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질의응답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기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reetings. Hello from Duk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I'm Bill Adair. I am the Knight Professor of Journalism and Public Policy at Duke. I'm thrilled to be speaking with you today, talking about the future of fact-checking and the importance of all of us participating in fact-checking. I'm sorry that I can't be with you in South Korea today. I've been there to speak to journalists before and had a wonderful time in Seoul. I wish I could be there in person, but I'm happy to talk to you virtually, initially in this presentation and then later in a live question and answer period so that I can answer your questions. So with that, let's get started, and I'll have a brief presentation and then be available live to take your questions. I'm calling this presentation The Future of Fact-Checking. A lot has happened in fact-checking in the past about 15 years. If you think about the history of fact-checking,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fact-checking is a unique form of journalism. And it really has been around only for about 30 years. It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in about 1990 when some journalists started fact-checking campaign commercials in presidential campaigns in 1990. But it sort of lost momentum and didn't really get started as a unique form of journalism until the 2008 presidential campaign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was the spark that got it going all around the world. And that's when it really became a unique form of journalism. And so that's it. It is since then, since 2008, when we have seen all the growth. I call fact-checking the most important journalism of the digital age.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that we have so much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that fact-checking is now so important. Back when it first got started in the 1990s, it was, in the United States at least, focused primarily on campaign advertising on television, and campaign advertising on television did not have the broad reach that misinformation has now on the internet, on our laptop computers, on our desktop computers, on our phones, on our tablets. And that has spread so much false information that it is now really important that we can
counteract that information with facts. And so fact checking now is the most important journalism, in my opinion. And that's why what we do as journalists and also as citizens has become so important. If we think back to before the digital age, back in this case, I'm showing a photograph of an anchorman named Walter Cronkite. Walter Cronkite was a anchor who gave the news on the CBS television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back then there were only a few television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how people got their news. And the television networks acted as filters. They filtered out the falsehoods, and so people didn't see the things that were false. And what has changed since then is that the filters are gone. I think of it this way. This is a diagram that shows news and falsehoods going through the media and mostly news coming out. But of course, now in the internet age, people get information from lots of different sources, and that information does not necessarily go through any kind of filter, and people get lots of information that is wrong, and they hear things that are rumors and they think that they're true. And so that's why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do fact checking on those things. So, and it is not just politicians and political groups. False news can be a successful business. We saw thi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2016 election, that there was a fair amount of websites that popped up where people actually made money from spreading information that was false. And this is what came to be known as fake news, a phrase that I don't use very often because it also was a phrase that was used to attack the news media. And I came to think that that's not a good phrase to describe the false news websites. So I use the phrase false news rather than fake news. But at the root of this is that people who are very partisan, that is, people who really feel strongly about their political party, their political beliefs, often like to spread false news that supports their beliefs. And that became a big phenomenon in 2016, in the 2016 election, and it continued in the 2020 election, particularly as it related to false information about the election itself and about the results of that election. So there are fewer filters today, and that's why fact-checking is so important. So I mentioned in the history of fact-checking that fact-checking had started in the 1990s. That was a good thing. There was fact-checking on campaign ads, but it had sort of faded out by 2000. Then in 2003, there was a new organization called factcheck.org, which was started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t was very good, and it is still very good. Started by Brooks Jackson and Kathleen Hall Jameson. But I was then working for a news organization called the St. Petersburg Times, a newspaper in Florida. I saw this and I thought that we could improve on it and create something that was a little bit better. I also thought we could do something that was more innovative. And so I came up with the idea for PolitiFact.
So I proposed PolitiFact in 2007. I was then covering the White House and Congress, and I sketched the idea on a Microsoft Word document and emailed it to my editors. That was not the sort of legendary way that entrepreneurs create a new startup. Usually they sketch it on a cocktail napkin, but I did it on a Microsoft Word document. I also made a poster that diagrammed what PolitiFact would look like, and this is that poster. Back then we called it the fact-checking project, or we were tentatively naming it the campaign referee. And these arrows indicate how the website would be set up. We ended up obviously choosing a different name for PolitiFact, but the way the website was set up ended up being pretty much what you see here, that it had fact checks on campaign ads, it had fact checks on statements by politicians, and it used a truthometer, a rating system. And that was one thing that was very distinctive, was different than what factcheck.org had done, and it's what distinguishes PolitiFact to this day. I did that because I think too much journalism is boring. I think editors and reporters take an attitude that journalism should be like eating your vegetables. And so therefore journalism can be often kind of boring. And I had a problem with that. I think journalism should be interesting. I think it should sometimes be funny, and it should be lively. And so I came up with the idea of the truthometer. The truthometer, and this is a sketch that is sort of a funny sketch of a meter that my daughter Molly did. Truthometer ratings make fact checks more accessible to readers. That is, they summarize a fact check in a convenient way so that readers know what the conclusion of the fact check is. So when we were checking Donald Trump, for example, here is a claim about what he said he did on a claim about a congresswoman, and PolitiFact rated that claim false. And you can see on the diagram of the truthometer that the rating is false. And by doing that, by summing it up like that, it really helps readers know instantly what the conclusion is. And I know some of your sites in South Korea will use summaries like this to help people know what the fact check says. And then behind that rating for PolitiFact is lots of research. And this is a fact check that was half true, but you can see all of what the reporter looked at to reach that conclusion, and all of the writing that the reporter did to explain their rating of half true. This is a claim in a governor's race in Florida. So at PolitiFact, there are 6 ratings on the truthometer. There's true, mostly true, half true, mostly false, false, and then our lowest rating, Pants on Fire. And Pants on Fire was originally going to be used for humorous, for joke fact checks, but we came to use it for serious fact checks when we found that the statement was not just false, but it was ridiculously false. And it comes from a rhyme, an English language rhyme that says liar, liar,
pants on fire. And so a lot of people found that amusing. So another thing that made PolitiFact innovative is from the beginning, we had scorecards. So we would tell readers how many true ratings a politician had gotten, how many mostly true, etc. Fact check ratings the politician had gotten. And that's valuable because that tells you their overall accuracy. And so you know, do they say, are they rated true a lot? Are they rated false a lot? And so we found that in general, that tended to reflect what we thought of the person's relative accuracy. Now, it's important to emphasize here that PolitiFact journalists and all fact checkers are journalists. They are not social scientists. So they are not like academic scholars who are trying to do a random sample of everything that a politician says. They are just looking at the statements that a politician makes, and they are then rating it. But I think in general, it is valuable information for politicians, for voters to see what politicians say. And when academics, when researchers have studied this, they have found that voters find this information very useful and will say that it is important information as they decide who they're going to vote for. So it's been interesting for me. Fact-checking has become so popular now that it is mentioned a lot. Sometimes it even gets mentioned by comedians and talk show hosts. So here are a few examples where it gets mentioned by John Oliver, who has a weekly news show on the network HBO, and it's been mentioned on Saturday Night Live in the opening monologue. And I take that as a great sign that fact-checking has become so widely known and so widely accepted that that it's now part of the popular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 speaks to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fact-checking. But it's also important to realize that fact-checking is not just growing in the United States. It has grown around the world. And that's because, of course, falsehoods and misinformation are global problems. And as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have realized that, they have created fact-checking organizations or set up fact-checking units within existing news organizations. So I'm going to show you a few examples of that. Here's a big bus that was driven around the United Kingdom during the Brexit campaign. And the bus is painted with a statement about Brexit. And this was a statement that was encouraging voters in the UK to vote in favor of Brexit. But that statement is not true. And so the fact checkers examined that statement, which suggested that because the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send the European Union 350 million pounds a week, that money
could go to the NHS,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stead if people voted in favor of Brexit. That was a very misleading statement, and the fact checkers checked that and said it was very misleading. So this is a case where fact checkers fact checked a bus, and I thought that was both interesting but also important, because this bus became a symbol of Brexit. Fact-checking has grown around the world a lot. Here at Duke University, we count and keep track of fact-checking organizations, and we have seen lots of growth in fact-checking around the world. And this is actually an old map of the fact-checking organizations in Europe. And since then, there has been lots of growth. Let me show you the numbers. Here is a little broader map that also shows Africa and Asia. And our current number is 353 active fact-checking sites around the world. And that's up from 44 in 2014. And there's a map showing our latest count for South Korea, which is 11 fact-checking organizations. And I know in South Korea, you also have some partnerships that create even more fact-checking. Here is how it has grown. This is the number of active fact-checkers worldwide and how it's grown from 2014 until 2021. And it's really remarkable to see that growth. And that's just the number of fact-checking organizations. And so that tells you that this has become a really important form of journalism that has grown a lot and will continue to grow. Now I'm going to tell you about how fact-checking is adapting and trying to adapt to the changing ways that people receive political information. So this is a tweet where I was congratulating a team in Spain for using WhatsApp to help people submit claims to fact check. And this is just one of many things that fact checkers around the world are doing to both spread fact checks to new audiences and to get suggestions from people about what to fact check. This is very important. We cannot wait for people to come to our websites to get accurate information. We need to take the information to them wherever we can get it to them. And one thing we have found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 people who need accurate information the most are the people who are probably least likely to go to a fact-checking website. They're often people who are skeptical of the mainstream news media. And so we need to experiment with new ways to get information to them. And that can involve things like the tools that we have developed here at Duke. So I'm going to show you some of those tools now. And the challenge of the digital age is that there are strong partisan feelings and a lack of trust in the media. And when I say strong partisan feelings, I mean that that people have such strong feelings about their political party that they often will not consider facts that are contrary
to things said by members of their party. So one thing that we have experimented with at Duke is to use automation to spread fact-checking to new audiences. So that is to use technology to try to get fact checks directly to people. So the idea, as I think about it, is to close the gap so that viewers get fact checks at the moment they receive a political message during a talk show or debate. So in this case, we have a statement that a United States senator who is running for president made on a television talk show, and you can see in the lower right-hand corner the truth-o-meter popping up and the word misleading. So this was my goal when we created an automated tool that we call Squash. We also created a tool called Share the Facts, which is the first fact-checking app for the Amazon Echo. And this allowed you to ask your Echo questions, and then it would retrieve a fact check from its database. So you could ask it if there were long gas lines in North Korea, or if Donald Trump had opposed the war in Iraq. We also created an app for iPhone called FactStream, and FactStream provides a constant updated list of the latest fact checks by the Washington Post, PolitiFact, and factcheck.org. So I mentioned Squash.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it now. Live fact checking, like Squash, can work because politicians repeat claims that have been fact-checked before. And I should be clear, live fact-checking does not mean that when someone makes a claim, the app goes and researches something, writes an instant fact check, and then pops it up on a screen. That is not how it works. What it does, though, is listen for what the person says, match what the person says with a database of previously published fact checks, and then when it finds a related fact check, pop that up on a screen. So I mentioned that politicians repeat their lines. That's true not just of Donald Trump, but of many, many politicians. They say things to be consistent, and so they have certain lines, or as we call them, talking points, that they say over and over again. So we created Squash, which is an automated instant fact-checking tool for political speeches and debates. Here is how Squash works. So I'll explain this diagram to you. So in the upper left, you see a picture of Elizabeth Warren. Elizabeth Warren was running for president. She was and is a United States senator, and she made a claim that insurance companies sucked $23 billion out of the system. So Squash converts her words, which come to Squash as an audio file. Squash converts that audio file to text. And that text allows us to do things with it. The first thing we do is use a tool called Claimbuster to filter out non-factual claims, and that reduces the burden on our program
by filtering out things that are not relevant. We then use a search engine, a matching tool called Elasticsearch, to match that text. So the text is what's right above there. Insurance companies sucked $23 billion out of the system. We match that against our database of previously published fact checks. So these would be fact checks that have been published by PolitiFact, factcheck.org, or the Washington Post. So I have a picture there of a file cabinet. Squash then suggests 3 top matches, and then a human editor, a person, picks the best one to display on the screen. And now I'm going to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So here's Elizabeth Warren, and turns out that she had made a nearly identical claim before. So we display her previous claim. And when she had made that previous claim, PolitiFact had rated it accurate. So that's Squash in action. And Squash actually worked well with that test. Now, Squash has some problems, though. The accuracy of voice to text is not that good. So we often find that, just as you do with your phone, that sometimes your phone doesn't hear your voice correctly, that sometimes our voice to text does not hear the politicians correctly. We also need to improve the matches. That's why we've had to put the human into the loop. So we need to improve that algorithm. And then probably the biggest things, we need more fact checks. We don't have enough fact checks in our database, and that's just a function that fact checkers don't do enough fact checks all the time. And then finally, we need to find the most effective on-screen display, something known as the user experience challenge. So the broader challenges for fact checking in the United States is what I've mentioned a couple of times before: strong partisanship.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many countries are like team sports. These are pictures of Duk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strong sports fans, and they care deeply about their sports team. It's the same way in politics. People get very passionate about their parties, and they resist the idea that their party might be wrong, and that makes it hard for them to accept a fact check. And some fans and politicians don't trust the referee. This is a picture of our basketball coach indicating he doesn't like the referee. And that's how a lot of people feel about fact checkers. And that's a problem that we're going to always have to struggle with. Okay, finally, I'm going to talk about the need for people to help fact checking and do their own fact checking. And this is important, that people can't just be an audience anymore. People need to help the fact checkers, and they need to be fact checkers themselves. And in an age when there is so much misinformation, the problem of misinformation is too big just for the fact checkers. So how can you help the fact checkers? If you see something you are skeptical about, ask the fact checkers to check it. So there are, as I said, more than 10 fact-checking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they often will welcome suggestions about things to check. And so you should let them know when you see something that you think is wrong or
you're not sure about. And once they publish something, you should share their fact checks on social media. That's really important. The fact checkers have often a good audience, but they can have a bigger audience if you will help and share their fact checks with your friends on social media. And then you can help by yourself being skeptical. If you see something you are skeptical about, you should research it from trusted sources. And when appropriate, you should post the corrected information on social media. We're at a moment when we are all fact checkers. There is so much false information out there that we need to be careful about what we believe. And when we find out correct information, we should share it with people. But I note that I said trusted sources. That means that you have an obligation not to post rumors, but to be careful about what information you gather and not post things that have not been thoroughly researched and vetted. It's often best to take information from the fact checkers themselves.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to correct misinformation. With that,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talk. I have enjoyed talking to you about the growth and future of fact-checking. I look forward to answering your questions and hope to see you soon in your wonderful country. 네, 팩트체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빌 어데어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 해주셨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에 계신 빌 어데어 교수님에게 직접 연결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통역은 이다혜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네,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현재 그 팩트체크 주간 개막식 기조 강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이번 기조 강연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혹은 빌 어데어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빌 어데어 교수님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셨을까요? Hello, Professor Bill, Mr. Bill Adair. Are you connected? I am. It's great to be here live with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 어데어 교수님. 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계신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제 밤 11시가 되어 가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ello, Professor Adair. It's almost 11 p.m. in North Carolina. It's such a great honor to meet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despite it's late night. 네, I'm 그러면 happy to be here. 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빨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팩트체크의 가장 큰 문제가 당파주의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You said that the biggest problem in fact-checking in the United States is the partisan feelings of people, like the partisanship. So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problem you had and how did you kind of overcome this problem? We have not overcome the problem yet.
we think that a big part of the solution is to fact check local news, which is likely to be less partisan, and that will help us build trust with people so they will believe fact checking at the national level.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못했지만 가장 큰 솔루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뉴스들을 팩트 체크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파성이 줄어들도록 해서 사람들이 팩트 체킹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시민들이 의심 정보를 제보하고 팩트 체커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이 팩트 체커가 되려면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훈련 과정 중에 중요한 혹시 가이드라고 이런 게 있을까요? Then it's our next question. You also mentioned that if there's any skeptical information, citizens should report it voluntarily, or they can also become fact checkers themselves. But I think that a citizen needs much training to become like a fact checker. So are there any essential guides during the training process maybe? Well, I know that there's some great books that have been written in South Korea by some journalists I know at JTBC and by Jachel Jung. So they can start with that. I think it's just really important to look for original sources when you are fact checking, and not to rely on things that have been published on the web that you're not sure about. 네, 일단은 한국에도 좋은 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아는 이제 기자분들 중에서도 JTBC 출신의 존이라는 분이 쓰신 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팩트 체킹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원 출처를 살펴보시는 거죠. 다른 출처들보다도 그것들의 기대기보다도 원 출처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 출처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듀크 리포터스 랩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에 44곳, 또 2018년에 277곳, 또 2019년에 327곳, 2020년에 354곳, 또 2021년에 353곳으로 팩트체크 기관의 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팩트체크 기관의 향후 전망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떤가요? So, accord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Duke Reporters Lab, the number of fact-checking organizati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o 44 in 2014, 277 in 2018, 327 in 2019, 354 in 2020, and 353 in 2021. However, the range of increase seems to be decreasing. So can these figures give us an idea about the future of fact-checking institutions? And what would you think about the future of those institutions? So I think at some point the number is going to stop going up. And I think that's okay. I think the future of fact-checking is not just the total number, but how well we're doing at solving the misinformation problem around the world. And that is a big, difficult problem. 네, 일단 아마 그 숫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범위는 멈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팩트체크의 미래는 전체 어떤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세계의 이런 미스인포메이션, 오정보들이 어떻게 바로잡아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한국에서도 시민참여 모델로 팩트체크 내시, 팩트체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국가에서도 시민참여 모델이 있을까요? Thank you very much. And we have one more question. So in Korea, FactCheckNet also conducts fact-checking activities with a citizen participation model. And is there a citizen participation model in other countries too? There has been in some countries. It can be really helpful for the citizens to find claims to check, but as you mentioned in an earlier question, unless the citizens are trained, the writing of the fact check is often best done by professional journalists.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시민들이 팩트 체크를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 질문에서도 아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시민들이 팩트 체커가 되도록 또 트레이닝하거나 이런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답변을 들은 상황에서 저희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릴게요. 네, 스쿼시가 린짱님께서 올리셨는데요. 스쿼시가 한계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개선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And you mentioned that the squash has kind of a limitation and still have some weakness. But in order for the improvements to be made, and what would you think? What kind of steps? And also, how long would it take to, to improve? One solution is easy. We just need more fact checks. And that's something that could be done if we could just get money for more fact checkers to do more fact checks. Another one is hard, and that is the voice to text that converts the speech to words, to text. And what to put on the screen is very difficult. It's a lot more difficult than it sounds, and that will take a lot of testing. I think we could probably, if we put a lot of energy into it, I think we could make progress in about 2 more years.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솔루션은 아주 쉬워요. 팩트 체크의 수가 이제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팩트 체크의 숫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어려운 거는 사실 우리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보이스 투 텍스트가 사실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피치를 그것을 워드 형태로 단어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 텍스트화하는 것이 사실은 보시는 것보다도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테스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아마 진행을 해본다면 아마 한 2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보면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를 견제합니까? 이때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며 시민단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So there's another question from the chat, and so the question is, how does the United States keep each other kind of in check when Democrats and Republicans spread fake news during their campaigns? What do you think the role of media and also the civic groups is at this time? The answer to the first part is that the parties fact check each other. And that has always been the case, and I think that continues to be the case. But I also think the fact checkers need to play a big role in that, because I'm not sure that political parties are very good fact checkers.
And I think that's also the answer to the second part. I think the media has to continue to be the fact checkers because the parties are always going to put their own perspective on things.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정당들이 서로가 서로의 팩트 체커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그동안도 항상 서로 그렇게 되어 왔죠. 근데 또 팩트 체커들 우리들이 또한 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팩트 체커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또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미디어도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들이 그렇게 좋은 서로에게 있어서 팩트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로에게 팩트체커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최원우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정보를 검색하라고 하셨는데 신뢰할 만한 출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가끔은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도 오보를 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So yes, they should be a fact checker to each other. And then next question from the chat is that you told us that we have to search information in the source that is more trustworthy. But what are the criteria to be a reliable source? I mean, how can we trust those sources based on what kind of criteria? Sometimes news and also newspaper articles also gives us like misinformations. So those kind of informations are delivered to us. So I'm kind of worried about which source should I trust and how I should do that. Sure. So you want to do a few things. One, when possible, you want to go to the original source. So that might be the government, might be government data. If there is a government agency that you believe is trustworthy, that might not necessarily be partisan or have a viewpoint in the issue. So that's what we do as fact checkers in the United States first, is look for an independent authority. The second thing is to look for a news organization that is reliable. And to make sure, the trick is when you look on the web, to look at the web address, the URL, and make sure that it is a reliable web address, a reliable URL, and that it's not a fake one. 우선은 먼저 아까 오리지널 소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원 출처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정부 기관에서 이것을 이제 제공을 했을 텐데 그 믿을 만한 정부 기관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기관에서 이제 정보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당파적이지 않은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 정보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팩트 체커하는 기관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립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었을 때 이 웹에서도 주소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 URL이 제대로 된 주소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한번 URL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수산나님께서 지금 또 남겨주셨는데요. 팬데믹으로 온라인 활동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AI와 데이터화된 가짜 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So as online activities have been expanded hugely because of the pandemic, and how should people respond to, this data is fake news due to AI or in our daily lives? Be skeptical. Be suspicious when you see something
and don't necessarily believe that it's true from the beginning, and think about where it came from, think about who produced it, and look for signs about whether it's legitimate, whether it's been altered in any wa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you know, when we're seeing things on, whether it's on video players on the web or on an app on our phones, that we come with a real skepticism. 우선은 회의적이 되라. 모든 정보들을 처음부터 진짜라고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 정보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정보들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고, 이 정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정말 적합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항상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비디오 어떤 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회의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질문하라라고 하십니다. 네, 항상 의심의 모든 그런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도 아리랑님의 질문까지만 받아볼게요. 무엇이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는지는 팩트체크 과정에서 첫걸음이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팩트체커가 팩트체크 검증 대상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o I think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first step for the fact-checking process is that what will be the actual subject of fact-checking. So I wonder if there is a way for the fact-checker to set up kind of a fact-check target. What would that be? So I think you're asking about the fact check process. And the process is usually to go first to the target, the person who is being fact checked, and ask them for the source of their information. We always do that first because that helps us know whether the sources are accurate or not accurate, and that gives us an idea of how solid the information is, how accurate it's likely to be. 우선 말씀하신 질문이 좀 팩트체크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 저희는 먼저 타겟, 그러니까 누가 팩트체크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분에게 이제 정보의 소스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스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분이 말한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도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댓글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질문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s. And unfortunately, there are so many people leaving lots of comments in the chat continuously, but due to time constraints, we have to stop here. And Professor there, thank you very much for kindly answering all the questions, even if it's late at night. Thank you so much.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been great to be here. And as I said earlier, I hope I can come back to Korea sometime soon.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기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요. 저 또한 한국에 또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다혜 통역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조 강연과 또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개막식을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기다리던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10,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총 6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벌써 이거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제2회 팩트체크 주간의 슬로건이 시력 2.0은 무엇을 보는 힘을 의미할까요? 네, 빨리 댓글을 남겨주셔야 선물 드릴 수 있어요.
네, 벌써 저희 아까 이사장님께서 또 주제 또 들어가셨는데요. 이사장님의 네, 벌써 힌트가 되셨을까요? 네, 많은 분께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비러데어 교수님이 플로리다의 신문사인 세인트 피터즈버그 타임즈에서 일하고 있던 당시 떠오른 아이디어로 2007년에 창립하신 팩트체크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1번은 굉장히 많은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벌써 올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허위정보 예방 캐릭터, 아까 출연까지 해줬죠. 체카는 안테나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사실과 거짓 정보를 체크합니다. 그렇다면 체카는 어떤 동물을 캐릭터화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라는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힌트 한번 드리자면요. 도룡뇽과의 양서류입니다. 네, 올챙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뭘까요? 체카는 어떤 동물일까요? 양서류, 힌트가 양서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께서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데 다 드릴 수 없다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빨리 댓글 작성해 주시고요. 자, 저희 오늘 이제 개막식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잠시 허위정보 예방 공익 광고 보고 60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던 정보에 발등 찍히면 속상하시죠? 허위 정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취업하고 빠르게 사랑하고 우리 초면인데 쉴 틈 없이 직진만 하는 당신 혹시 정보 확인도 직진만 하시나요? 직진은 이제 그만. 직진 말고 유턴 오세요. 물음표를 붙이고 팩트체크 시작. 궁금한 정보는 질문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 찾아보기. 공유하기 전에는 작성자, 출처, 날짜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보기. 생각을 돌리고 물음표를 붙이는 습관. 오늘부터 함께 하세요. 이젠 묻고 따져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물음표를 붙이는 팩트체크 습관. 허위정보 예방에 확실한 보험은 팩트체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세요. 나 저거 아는데 이러시면서. 네, 먼저 제가 정답 발표를 할게요. 자, 1번 정답은 진실이었습니다. 네, 진실답을 하신 최원우님, 지호주님인가요? 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답은요. 폴리티팩트였습니다. 폴리티팩트요. 린짱님, 독도아리랑님 감사합니다. 맞추셨어요. 네, 그리고 3번의 정답은요. 네, 양서류 우파루파였습니다. 네, 임느리님, 박지원님 되셨고요. 최현우님은 너무 중복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 박지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요. 이름과 전화 또 아이디를 저희 그 자세히 보기 이렇게 누르면 아이디 이메일이 나와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이상으로 오늘 개막식 행사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가 정말 너무 다채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빠르게 훅훅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또 시청자 권익본부 미디어신뢰증진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행사는요. 내일 4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팩트체크와 미디어에 대한 강연으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와 TBS 정준이의 해시태그를 진행하시는 한양대학교 정준이 교수님, 또 국내 유일의 팩트체크 전문기업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님, 그리고 팩트체크넷의 김세옥 이사님, 그리고 SNU 팩트체크센터 정을령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는요. 팩트체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강연으로 AI 자동화 팩트체크에 대한 스페인 뉴트랄의 루벤 미게즈 CTO님, 이준환 서울대 교수님, 영국 풀팩트의 앤드류 더드필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막식 참여 후기를요, SNS에 업로드해주신 사전 등록자분들께는요, 스마트워치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 등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NS로 저희 팩트체크 주간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